조선 왕조 500년 역사 속 가장 빛나는 황금기를 이끌었던 성군, 세종대왕의 아들이자 그 위대한 업적을 이어받았던 왕, 바로 문종입니다. 그는 조선의 찬란한 미래를 짊어진 듯 보였지만 안타깝게도 너무나 짧은 시간 동안만 왕위에 머물렀죠. 갑작스럽게 찾아온 그의 죽음은 과연 어떤 파란을 불러일으켰을까요? 왕실은 왜 순식간에 피바람 부는 경랑에 휩싸였으며 그 혼란의 중심에는 왜 겨우 12살의 어린 왕, 단종이 홀로 서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은 어린 단종의 뒤에는 그를 굳건히 지켜줄 강력한 어머니의 존재가 없었습니다. 왕실의 중심을 든든하게 잡아줄 중궁전은 텅 비어 있었고 그 부재는 어린 왕의 운명에 어떤 비극적인 그림자를 드리웠을까요? 오늘 우리는 단순한 왕조사를 넘어 한 왕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초래한 거대한 권력의 공백, 그리고 그 속에서 한 왕가의 운명이 어떻게 처참하게 붕괴되었는지 그 전말을 함께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역사의 미스터리 속에 감춰진 인간 본성의 잔혹함과 권력의 냉혹한 속성을 함께 들여다볼까요? 문종은 세종대왕의 뒤를 이어 조선의 제5대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그는 세종대왕의 병환이 깊어지자 무려 8년 동안이나 섭정을 하며 국정을 돌보았고 이미 왕세자 시절부터 군사, 과학, 문화 등 다방면에서 뛰어난 역량을 보여주었죠. 그가 개발한 화차와 신기전은 조선의 국방력을 한 단계 끌어올렸으며 치구기와 같은 과학기구 개선에도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이처럼 문종은 왕위에 오르기 전부터 이미 성군의 자질을 충분히 갖춘 명군으로 기대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재위 기간은 겨우 2년 3개월에 불과했습니다. 오랜 세월 세종대왕을 보필하며 국정에 힘썼던 탓일까요? 병약했던 그는 왕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아 병세가 악화되었고 결국 39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문종의 갑작스러운 승하는 조선 전체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백성들은 슬픔에 잠겼고 조정 대신들은 망견자실했죠. 특히 영의정 김종서와 좌의정 황보인 등 문종이 남긴 고명 대신들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이제 겨우 12살 된 어린 왕, 단종이 홀로 용상에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단종의 즉위는 곧 나라의 미래가 불확실성의 안개 속에 갇히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경험 부족한 어린 왕을 대신해 국정을 이끌어야 할 대신들의 어깨는 한없이 무거워졌고 왕실 안팎으로는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긴장감이 궁궐을 감돌고 있었죠. 이러한 불안한 분위기 속에서 어린 단종에게는 가장 중요한 존재가 부재했습니다. 바로 어머니 현도광우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현도광우 권씨는 단종을 낳고 산후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문종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이미 승하했기에 중전의 자리에 앉아 왕실을 지탱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죠. 만약 현도광우가 살아계셨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어린 단종의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을 겁니다. 수렴 청정을 통해 왕권을 안정시키고 외부 세력의 도전을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도 있었을 테지요. 하지만 비어있는 중궁전은 그저 쓸쓸함만을 자아냈고 어린 왕은 어머니의 보호 아래 성장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어린 단종이 홀로 앉은 용상, 그리고 텅 빈 중궁전의 쓸쓸한 모습은 당시 조선 왕실의 위태로운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강력한 왕권을 뒷받침할 국왕의 나이도 어리고 왕실의 구심점이 되어줄 중전의 자리마저 비어 있으니 이는 곧 거대한 권력의 공백을 의미했습니다.
이 공백은 단순한 어머니의 부재를 넘어 왕실의 안정과 왕권의 권위를 흔들 수 있는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죠. 과연 이 불안하고 위태로운 상황은 어떤 비극적인 결말을 향해 흘러가게 될까요? 이제 우리는 그 역사의 경랑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앞선 이야기에서 어린 단종이 홀로 앉은 용상과 텅 비어버린 중궁전의 쓸쓸함이 당시 조선 왕실의 위태로운 상황을 얼마나 상징적으로 보여주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강력한 왕권을 뒷받침할 국왕의 나이는 너무 어렸고 왕실의 든든한 구심점이 되어줄 중전의 자리마저 텅 비어 있었으니 이는 곧 거대한 권력의 공백을 의미했죠. 이 공백은 단순한 어머니의 부재를 넘어 왕실의 안정과 왕권의 권위를 뿌리째 흔들 수 있는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이 불안하고 위태로운 상황은 어떤 비극적인 결말을 향해 흘러가게 될까요? 이제 우리는 그 역사의 경랑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조선 왕조의 태평성대를 이끌던 세종대왕의 아들이자 그 위대한 업적을 이어받아 조선의 황금기를 더욱 빛낼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문종. 짧지만 강렬했던 그의 재위 기간은 안타깝게도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오랜 병상에 시달리던 문종의 승하는 온 백성에게는 깊은 애통함을 안겨주었지만 왕실 내부에는 거대한 충격과 함께 불안의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왕의 갑작스러운 부재는 이제 막 어린 티를 벗지 못한 세자, 단종에게 너무나도 무거운 왕관을 씌우는 결과를 낳았죠. 아버지의 죽음이라는 슬픔을 온전히 감당하기도 전에 12살의 어린 나이로 용상에 앉게 된 단종은 홀로 왕실의 운명을 짊어져야 했습니다. 그의 어린 어깨에 놓인 왕관은 빛나기보다는 위태로워 보였고 그를 둘러싼 궁궐의 공기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러한 불안한 분위기 속에서 현도광우의 부재는 어린 왕에게 더욱 짙은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만약 현도광우가 살아계셨다면 아마도 어린 단종의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을 겁니다. 왕실의 최고 어른으로서 수렴청정을 통해 왕권을 안정시키고 외부 세력의 도전을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도 있었을 테지요. 하지만 중궁전은 그저 쓸쓸함만을 자아냈고 어린 왕은 어머니의 보호 아래 성장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적인 비극을 넘어 조선 왕실의 정치적 안정성에 심각한 균열을 가져왔습니다. 문종의 승하 이후 조선의 정국은 영의정 김종서와 좌의정 황보인 등 원로 대신들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단종을 보필하며 국정을 이끌어가는 대신 정국이 형성된 것이죠. 하지만 이 체제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수렴청정의 부재였습니다. 왕의 어머니나 할머니가 어린 왕을 대신하여 국정을 운영하는 수렴청정은 어린 왕이 성년이 될 때까지 왕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외척 세력과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왕실의 권위를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현도광우가 일찍 승하하면서 단종에게는 이러한 강력한 외척 세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왕실의 외척은 때로는 권력을 남용하여 폐해를 낳기도 했지만 동시에 어린 왕의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왕권을 견제하고 보호할 수 있는 핵심 세력이 부재했다는 점은 단종의 왕권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강력한 배경이 없는 어린 왕은 마치 폭풍우 속의 작은 배와 같았죠. 이러한 정치적 공백은 겉으로는 충신들이 왕을 보필하는 안정된 모습처럼 보일 수 있었지만 실제로는 왕실의 권력 균형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했습니다. 그리고 이 치명적인 약점은 훗날 수양대군에게 더할 나위 없는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단종의 어린 나이와 약해진 왕권은 수양대군에게 더할 나위 없는 명분이 되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왕실의 안정을 지키는 수호자로 포장하며 김종서와 황보인 등 대신들이 왕권을 농단하고 있다고 주장했죠. 그리고 마침내 차고마스치 3년 피바람을 몰고 온 계유정난을 일으킵니다. 그날 밤 궁궐은 칼날의 섬뜩한 번뜩임과 핏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자신의 친위 세력을 동원하여 김종서, 황보인 등 단종을 지지하던 핵심 대신들을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충성스러운 신하들의 목숨이 칼날 아래 세우러져 갔고 궁궐은 순식간에 혼란의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무력 쿠데타는 단순히 권력을 교체하는 사건을 넘어 왕실의 신성한 정통성을 뿌리째 뒤흔드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무력으로 기존의 권력 구조를 강제적으로 해체하고 왕실의 권위를 유린하는 과정은 백성들에게 깊은 충격과 공포를 안겨주었을 겁니다. 어린 단종은 피로 물든 궁궐에서 속수무책으로 모든 것을 지켜봐야 했고 결국 수양대군의 냉혹한 압력 아래 옥새를 넘겨줄 수밖에 없었죠. 왕실의 최고 권위와 왕권의 정통성이 무력 앞에 무참히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과연 이 잔혹한 권력 재편은 또 어떤 비극을 낳게 될까요? 그날의 핏빛 칼날이 거두어진 후 어린 단종에게 남은 것은 비참한 폐위의 운명뿐이었죠. 왕의 자리에서 쫓겨난 단종은 강원도 영월의 청령포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17의 어린 나이에 왕위를 강제로 빼앗기고 모든 것을 잃은 채 낯선 땅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고요한 강물만이 흐르는 청령포에서 단종은 차가운 바람 속에서 외롭고 쓸쓸한 나날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궁궐의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고 그를 지켜주던 신하들도 모두 사라진 비극적인 상황이었죠. 결국 그는 냉혹한 운명 앞에 무릎 꿇고 사약을 받아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조선의 적통 왕세손이었던 단종의 비극적인 최후는 왕실의 정통성이 무력 앞에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잔혹한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어린 단종의 폐위와 죽음은 단순히 한 왕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났던 그의 어머니 현덕왕후 권씨의 위상과 직계혈통에도 치명적인 그림자를 드리웠으니까요. 현덕왕후는 문종의 정비이자 단종의 어머니로서 사후에 왕후로 추존되었고 종묘에도 그 위패가 모셔져 있었죠. 하지만 수양대군, 즉 세조가 왕위에 오르면서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세조의 입장에서는 단종의 정통성을 부정해야 자신의 왕위가 확고해지는 것이었으니까요. 그 결과 단종은 왕이 아닌 노상훈으로 강등되었고 그의 어머니인 현덕왕후의 지위 역시 함께 격하되고 말았습니다. 현덕왕후의 위패는 종묘에서 철거되었고 그녀의 능인 소릉은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채 방치되는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왕실의 정비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존경과 예우가 한순간에 박탈당한 것이죠. 생각해보면 참으로 비극적인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현덕왕후는 세자를 낳고 산후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가 남긴 아들이 바로 조선의 적통을 이을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의 비극적인 운명 때문에 오히려 죽은 후에까지 모욕을 당하게 된 것이죠. 이는 왕실의 권력 투쟁이 살아있는 자들뿐만 아니라 이미 세상을 떠난 이들의 역사와 기억까지도 어떻게 왜곡하고 훼손하며 재구성하는지를 보여주는 뼈아픈 대목입니다. 승자의 논리에 따라 역사가 다시 쓰여지는 과정에서 한 왕가의 정통성과 명예는 무참히 짓밟히고 말았던 겁니다. 현덕왕후의 이러한 비극적인 유산은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녀의 위패가 다시 종묘에 모셔지고 능히 복원되어 제대로 된 예우를 받기까지는 무려 망년 가까운 시간이 흘러야 했습니다. 숙종 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현덕왕후의 복권이 이루어졌으니 그 기간 동안 그녀의 존재는 역사 속에서 지워진 듯 차갑게 외면당해야 했던 거죠. 이처럼 현덕왕후의 겪은 투쟁, 즉 그녀의 아들을 통한 비극은 그녀의 혈통과 유산의 깊고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한 왕가의 역사가 정치적 격변 속에 어떻게 파괴되고 오랜 시간에 걸쳐 겨우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역사의 잔혹함과 권력의 무상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문종의 죽음으로 시작된 이 비극은 결국 어린 단종의 폐위와 죽음, 그리고 현덕왕후의 명예 실추로 이어지며 조선 왕조의 한 페이지를 피로 물들였습니다. 왕실의 최고 권위와 정통성이 무력으로 유린당하고 그 속에서 한 왕가의 운명이 처참히 붕괴되는 과정을 우리는 지켜보았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에는 문종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어린 단종을 지켜줄 강력한 어머니, 즉 현덕왕후의 부재라는 거대한 공백이 있었음을 우리는 이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공백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 그리고 왕실의 시스템과 견제 장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사는 우리에게 뼈아프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문종과 현덕왕후, 그리고 단종의 비극은 단순한 과거사가 아닙니다. 권력의 속성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비극의 시대를 초월하여 반복되는 인간사의 본질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죠. 과연 우리는 이 비극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떤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할까요? 다음 시간에는 이 피비린내 나는 권력투쟁의 한가운데서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 권력을 장악한 수양대군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갔는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